지난 시간까지 해서 고객의 추가 및 삭제 기능까지 모두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티리얼 UI를 이용해서 모달 디자인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머티리얼 UI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디자인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다이얼로그라고 해서 화면에 팝업 형태로 창을 뜨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바로 그 기능을 우리가 구현해보게 될 거예요. 자, 머티리얼 UI에서 이 모달 같은 경우는 해당 경로에서 그 데모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심플 모달 등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이얼로그로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다이얼로그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가 잘 출력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소스 코드를 잘 참고하셔서 자기 프로젝트에 원하는 방향으로 넣을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사용하고자 하는 다이얼로그 창을 하나하나 함께 구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바로 커스터머 애드 창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단순히 그냥 HTML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 고객 추가 내용을 이제 모달 창에서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먼저 다이얼로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뿐만 아니라 다이얼로그 액션스 라이브러리도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타이틀 영역이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 또한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컨텐트라고 해서 이 컨텐트 또한 실제로 다이얼로그의 내용이 되는, 즉 고객을 추가하도록 하는 그러한 입력 창들이 들어가는 다이얼로그 컨텐트라는 라이브러리 또한 불러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텍스트 필드라고 해서 머티리얼 UI를 따르는 텍스트 필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필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에 보이는 텍스트 형식의 입력 란을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이것 또한 복사해서 이어서 버튼 또한 받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with styles라고 해서 스타일스 라이브러리 또한 받아오겠습니다. 자, 머티리얼 UI에 스타일을 입히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테마를 정해 줄게요. 이전 시간에 해봤듯이 디자인 클래스를 정해줄 수 있는데요. 저는 히든이란 이름의 클래스로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설정해주는 이러한 디자인 요소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의 스테이트 값을 추가해 줄 거예요. 자, 오픈이라고 해서 이 false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즉 현재 다이얼로그 창이 열려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open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하나의 함수를 더 추가해 줄 건데요. 핸들 클릭 오픈이라고 한 다음에 사용자가 고객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고객 추가 모달 팝업 창이 뜨도록 만들고자 한다면, 즉 고객 추가 버튼을 눌렀다면 이 오픈 값을 true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 반대로 닫기 창을 눌렀다면 이렇게 스테이트 값을 변경하는 부분을 그대로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오픈 값을 false로 바꾸어서 현재 팝업 창이 화면에 출력되지 않은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실제로 디자인을 입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클래스를 입히기 위해서 클래스 변수를 초기화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 내용은 그냥 주석 처리를 해주셔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div 태그로 감싸 주시고요. 먼저 하나의 버튼을 넣어 줄 거예요. 자, contained primary 디자인으로 하나의 버튼 디자인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으로는 고객 추가하기 라고 넣어 주시고요. 이제 고객 추가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팝업 창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서 명시했던 핸들 클릭 오픈이라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 다음 이제 실제로 다이얼로그 내용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할게요. 즉 고객 추가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이얼로그 창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자,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현재 스테이트의 이 오픈 변수가 true 값이면 보여지도록 하고요. false 값이면 보여지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달 창 닫기 이벤트가 수행되는 경우 핸들 클로즈 함수가 수행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맨 처음에 고객 추가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오픈 값이 true로 설정되어서 이 다이얼로그 창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이 다이얼로그 창을 닫기 하려고 하면은 핸들 클로즈 함수가 수행이 되어서 이 오픈 값이 false로 바뀌어서 실제로 이 모달 창이 보여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다이얼로그 타이틀을 이용해서 고객 추가라는 제목값이 보일 수 있도록 할게요. 또한 제가 이 핸들 클릭 오픈 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자동으로 바인딩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바인딩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바인딩 처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리액트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할 때 다룬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함수의 형태를 바꿔주시고요. 이제 한번 이 상태에서 실제로 고객 추가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모달 창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보니까 아래쪽에 머테리얼 UI 디자인이 적용된 형태로 고객 추가하기 버튼이 만들어졌어요. 자, 눌러보니까 고객 추가라고 모달 창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네요. 이제 실제로 다이얼로그 창에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이얼로그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직업을 이렇게 다 그대로 복사해서 이 안에 넣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그 콘텐츠 안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직업이 다 들어가게 됐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러한 입력창 같은 경우는 텍스트 필드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렇게 텍스트 필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전부 다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텍스트 필드로 만들어 주시고요. 텍스트 필드 같은 경우는 라벨 값으로 사용자에게 이 텍스트 필드가 어떤 값을 넣는 공간인지 알려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 라벨 속성을 그대로 다 복사하셔서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직업까지 넣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고객 추가 모달 창 안에 총 4개의 텍스트 필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필 이미지 입력창 같은 경우는 약간 형태가 달라요. 이 형태를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약간 더 복잡한 디자인 처리가 필요해요. 따라서 이 프로필 이미지 부분을 일단 이렇게 복사해 주신 이후에 다이얼로그 콘텐츠 안에다가 넣어 줄게요. 그 다음 이제 조금 바꿔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클래스를 적용해 줄 건데요. 히든 속성을 적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입력값 자체가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사용자가 그 파일 값으로 이미지 파일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accept 속성을 이용해서 이미지로 명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id 값으로 raised button file이라고 설정을 해 줄게요. 그 다음 이제 이 name 속성으로 있는 파일은 지워 줄게요. 그 다음 이제 아래에 라벨 태그를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그러한 디자인 작업을 수행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html4라고 해서 방금 우리가 정의한 이 input 태그의 id 값인 raised button file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br 태그를 넣어서 텍스트 값이 들어가는 공간이랑 한 칸 줄바꿈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부분은 자, 이렇게 버튼 넣어 주시고요. this.state.filename이 비어 있다면, 즉 현재 어떤 파일도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프로필 이미지 선택이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가 선택한 그 파일 네임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 태그의 색상 값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서버로 전달되는 파일 내용을 이 버튼의 속성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러한 디자인 요소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커스터머 add 컴포넌트를 내보내기 할 때 with styles를 적용해서 내보내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된 상태로 커스터머 add 컴포넌트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존의 주석 내용은 다 지워주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실제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요. 고객 추가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프로필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은 해당 이미지의 경로가 출력이 되면서 파일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다이얼로그 액션스 태그를 이용해서 이 안에서 고객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버튼 작업을 해줄게요.
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this.handleFormSubmit 함수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버튼의 내용으로는 추가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handleClose 함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닫기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닫기 버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outlined라는 디자인을 적용해 줄게요. 자, 다시 이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고객 추가하기 버튼의 아래쪽에 추가 버튼과 닫기 버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고객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대충 다 값을 채워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정상적으로 새롭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잘 동작하죠? 다만 지금은 이렇게 고객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에도 계속 모달 창이 떠 있기 때문에 고객 추가가 이루어진 뒤에 모달 창을 닫을 수 있도록 해줄게요. 따라서 이렇게 핸들 폼 서밋에서 이 오픈 변수의 값을 false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또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니까 자, 정상적으로 잘 데이터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삭제까지 잘 동작하네요. 다만 이제 이렇게 고객 추가하기 버튼은 잘 만들어졌는데요. 이 삭제하기 버튼 같은 경우도 삭제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모달 형태로 작업을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삭제 컴포넌트 또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커스터멀 딜리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커스터멀 애드에서 사용되었던 다이얼로그 관련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다 복사하신 뒤에 넣어줄게요. 그 다음 이제 삭제 같은 경우는 삭제 버튼만 있으니까 텍스트 필드는 지워주고 스타일 또한 사용 안 할 거니까 지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타이포그래피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새롭게 생성자를 명시해서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값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오픈이라고 해서 현재 모달 창이 열려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커스터멀 애드에서 만들어 놓았던 이 핸들 클릭 오픈과 핸들 클로즈를 둘 다 복사해서 커스터멀 딜리트에 넣어 줄게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set state에서 이 오픈 값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이제 바로 한번 디자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삭제 버튼을 약간 바꿔줄 거예요. 자, 버튼이라고 한 다음에 디자인을 입히기 위해서 contained를 속성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secondary라는 색상까지 입혀주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삭제 버튼 같은 경우는 눌렀을 때 모달 창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onClick 이벤트 처리 안에서 핸들 클릭 오픈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삭제 버튼을 만들어 주었고요. 자, 실제로 삭제 다이얼로그까지 작업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에는 다이얼로그 타이틀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다이얼로그 컨텐트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는 다이얼로그의 버튼이 들어갈 공간인 다이얼로그 액션스를 넣어준 거고요. 이제 바로 한번 내용을 채우도록 할게요. 자, 삭제 경고라고 타이틀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핸들 클로즈 함수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해서 선택한 고객 정보가 삭제됩니다 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터 버텀 속성을 넣어주시고 이제 아래쪽에 두 개의 버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버튼이라고 한 다음에 자, 삭제 버튼 같은 경우는 contained 디자인을 넣어줄 거고요. 실제로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this.delete customer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id 값을 매개 변수로 넣어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삭제 버튼의 내용으로는 삭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제 버튼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그 다음으로는 아웃라인드 디자인으로 닫기 버튼을 넣어주시고요. this.handleClose 함수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이 버튼과 다이얼로그를 감쌀 수 있는 div 태그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앱을 새로 고침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삭제 버튼을 누르니까 동작하지 않네요. 자, 이것도 제가 디버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실수한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삭제 버튼을 누르니까 콘솔 창에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죠. 보니까 이 다이얼로그 태그에는 오픈이라는 속성 값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코드를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이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일 때 열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오픈 속성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의 오픈 변수의 값이 true일 때만 해당 다이얼로그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닫기 이벤트가 수행되었을 때는 핸들 클로즈 함수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서 삭제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번엔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삭제 모달 창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삭제가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콘솔 창에도 어떠한 오류도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잘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까지 해서 고객 추가 및 삭제를 위한 머티리얼 UI, 모달 디자인을 입혀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작업한 내역도 깃에 반영을 해줄게요. 이렇게 다 추가를 해주시고 add material UI design for add delete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커밋 및 푸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상으로 이번 시간까지 해서 모달 디자인까지 입혀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전체 웹사이트에 앱바 및 웹 폰트를 적용해서 전체 디자인을 개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